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다들 도쿄에서 100만원짜리 월세 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살고 있는 집 기준으로 이 도쿄에서 월세 100만원짜리 집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도쿄에서 과연 그 월세 100만원짜리 집은 어느 정도 크기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뭐 아무 집에 가서 이거 막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제 집 기준으로 오늘은 이 도쿄에서 100만원짜리 집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산집이 아니라 월세인데요. 2020년 2월 환율 기준으로 딱 100만원 정도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떻게 집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한국 집이랑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서울하고 이 도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집값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에 워낙 그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도쿄 집값이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강남 쪽은 더 비싼 것 같아요. 월세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싼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전세 그런 영향이 좀 크겠죠. 일본에서는 이 전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좀 한국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제가 체감하는 거는 한 30에서 40%는 아무래도 일본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아깝긴 하지만 외국인이 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일본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월세를 많이 내고 사시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요. 이 집이 이 크기가 한국 평수로 따지면은 15평 정도, 52제곱미터이니까요. 이 집이. 그래서 혼자 살기에는 딱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방을 부르는 그게 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상 DK라 그래요. 방이 3개랑 D가 이 다이닝그, K가 키친이 있다는 게 상 DK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이닝그는 있고 리빙그가 여기는 없는 집이에요 원래. 근데 제가 좀 또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LDK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따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방이 3개라 그러면 굉장히 클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15평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방 3개짜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집이랑 좀 여러 가지 비교를 하시면 재밌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 구경 따라오시죠.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의 현관입니다. 현관은 뭐 한국이랑 별로 차이가 없겠죠. 뭐 현관은 뭐 다 현관이지. 네, 보시면 이렇게 이 문 도어가 있고요. 위에는 이 열쇠 뭐 여러 가지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이제 포스터 있고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운동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화 위주가 많죠. 보시면 이제 일본은 집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열면은 네켈레시키나, 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제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런 느낌이고, 여기 이제 등 키고 끄고 하는 스위치 있고, 보시면 이 귀여운 2마리 이 고양이랑 이 시바이누, 시바견, 발음 조심해야지. 이 시바견이 이렇게 제가 붙여놨어요. 이거 다 이런 거는 제가 가차가차를 좋아해서 그런 거에서 많이 뽑아서 붙여놓거나 이 집에 DP를 해놓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바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리빙이랑 키친이 있고요. 왼쪽 편에 바로 이 조그만 방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이 3개 방 중에 제일 작은 방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불 켜고,
여기는 제가 지금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방은 보시면 이게 옷이 많죠. 남자친구는 굉장히. 아, 여기 헬멧 있네. 참고로 저는 이제 바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바이크 헬멧이라든지 뭐 바이크 부츠라든지 그런 게 보이네요. 예. 남자친구는 옷이 많나?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또 침실에 굉장히 이거보다 더 많은 또 옷이 이 창고처럼 완전 있어요. 그 옷을 어떻게든 해야지 진짜. 보시면 이렇게 이 전신고를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야 뭐 팬티라든지 뭐 양발 이렇게 있고요. 향수, 그다음에 여기 시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옷방은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옷방 끝.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키친 리빙으로 거실로 들어갈게요. 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키친인데요. 나름 꾸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거는 이 모양이 아니라 제가 또 나중에 붙인 거야. 이런 거를 이 벽돌 모양의 벽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 뜯어야죠. 이 집 나갈 때.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 냉장고랑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이 밥통, 전기밥통이랑 뭐 있죠. 이 커피 머신.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가전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되는데 저 커피 머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식탁이 있습니다. 이 4인용 식탁이죠. 혼자 사는데 뭐 4인용까지 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거의 밥을 안 먹어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죠. 저는 일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여기서 거의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밥을 어디서 먹냐? 보통 여기에서 많이 먹습니다. 이 테이블이 아니고 이거는 코타츠라 그래요. 보시면 이 무슨 테이블에 이불을 덮어놨죠. 아시는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밑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천장에 이 히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라든지 이 안쪽에 넣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서 밥을 먹고 해요. 밥 먹고 뭐 TV 볼 때도 여기서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방이 3개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침실이고 여기 거실인데 어떻게 방이 3개냐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문이 미닫이 문이 있는 거를 제가 뜯어버린 거예요. 버릴 수는 없고 이 문을 아까 그 옷방 뒤에 숨겨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 방이었던 거죠. 원래는 이 거실이 따로 없었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침실 이 크기는 똑같아요. 6조 일본말로 이 다다미를 6개가 깔린 걸 6조라 그러고 뭐 4개가 깔리면 뭐 4조라고 그렇게 부르는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실이랑 여기랑 같은 이제 6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아까 그 벽돌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어컨이고요. 그래서 이 소파에 앉으면은 이렇게 테레비가 보이고요. 테레비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트 포스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녹색이 많아야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저것도 나무. 저거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이제 페이크 가짜 나무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그래서 좀 녹색을 많이 갖다 놓은 편이죠. 이러면서 보면은 좀 힐링이 되긴 해요. 집 아닌데도.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저는 차랑 특히 바이크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이 저렇게 또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차가차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가차가차 중에서도 이 잠자는 동물들 시리즈가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모으는 편이죠. 여기에도 잠들어 있는 이 동물들이 있죠. 이게 다 같은 가차가차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리빙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침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방 3개 중에 하나, 여기 이 침실은 원래 보시면 이 바닥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다미거든요, 밑에는. 근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이 6조 크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잠깐 열었는데 다다미 냄새가 나네. 그래서 이거 바로, 조금 비싸긴 했는데 바로 이건 깔았어요, 이사 오자마자. 완전, 근데 이게 두꺼워서 굉장히 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퀸 사이즈 침대랑 이렇게 있죠. 카펫이랑, 저기에 있는 나무는 일본 말로는 파키라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무고요. 보시면 이렇게 커튼 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아트 포스터를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일단 컨셉이 있는데, 이 침실의 컨셉은 리조트, 뭐 괌이랑 발리, 그런 이제 리조트 느낌을 컨셉으로 만든 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뭘 안 갖다 놨어요. 보시면 심플하게 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선풍기가 달려 있잖아요, 이 조명에. 그래서 선풍기를 켜면은 딱 기분 좋게 이 잠이 듭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여름에는 덥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저쪽 에어컨에서 여기쯤에 이제 작은 선풍기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침실까지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은 온도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진짜 좀 기분 좋은 바람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이 선풍기를 틀어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만 봐도 좀 힐링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라 그래야 되나? 일본에서는 장롱을 안 팔아요. 파는 데가 있는데 거의 안 판다고 보시면 돼. 왜냐? 이 지진 때문에 이 장롱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깔려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롱이 거의 안 팔아요. 높은 장롱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또 따로 팔고, 지지대를 또 이렇게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한국에는 없는 이 오시이레라고, 이 안쪽 이 벽 안쪽으로 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 지금 뒤쪽이 제일 우리 집에서 지저분한 곳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도 다 뭐 옷이야. 옷을 어떻게 해야지, 또 성격상 버리지는 못하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랑 눈 가리개. 이거 귀엽죠? 이거 100엔이야. 추천. 촉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저거는 이제 밝을 때 쓰고 잡니다. 일본은 보시면 여름에 해가 굉장히 빨리 떠요. 그래서 보통 집들은 이렇게 얇은 커튼이랑 이 두꺼운 암막 커튼이 2개씩 항상 있거든요. 새벽 4시면 되면 화나니까 그 암막 커튼을 치고 자야 돼요. 아니면 4시에 그냥 깨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커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거실도 커튼이 2개가 있죠. 참, 여기 조명, 이 조명도 6개가 있어서 2개만 켤 수도 있고 4개만 켤 수도 있고 6개만 켤 수도 있고, 그리고 2개는 이 조명 이쪽으로 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도 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에는 거의 캠핑 용품이라든지 거의 잘 안 쓰는 물건들이 저기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저렇게 히터, 전기 히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짜고요. 진짜 나무를 이사 올 때 다 샀는데 제가 식물을 잘 못 길러서 다 죽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짜로 물 안 줘도 되는 이 가짜 나무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청정기.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랑 욕실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동으로 센서를 해놔서 들어가면 이제 켜지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이시면은 여기가 세탁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면대. 저 얼굴 나오네, 깜짝아. 그래갖고 세면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많네. 그래갖고 이쪽에는 이 타월. 타월도 굉장히 많죠.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몸은 잘 안 닦아요. 이거는 그냥 머리 닦을 때 쓰는 거고, 몸은 그냥 자연 건조 되도록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페이스 타월, 그냥 얼굴 닦을 때 아침에. 그래서 이게 조금 얇고 작은 타월이고요.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욕실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베스트룸 들어가시면 짜잔, 귀엽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이라 이 환기는 잘 돼요. 이게 전문이 있어서 일본 집들 중에 이 욕실이 전문이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곰팡이가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제가 1년 내내 이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곰팡이는 그렇게 쓸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본 집에는 꼭 있는 이 욕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샤워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살아보니까 왜 이게 욕조가 필요한지를 알겠어. 그 이유는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마크. 화장실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약간 이 화장실 컨셉은 카페 느낌의 화장실을 컨셉으로 만든 곳입니다. 인테리어. 나름 굉장히 만족하면서 볼일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터를 항상 봐요.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변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터를 보고 우리는 시원한 응가를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이거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고요. 나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 끝났네. 이 15평이라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맨션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만 있네요. 다 이 집에서 이런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 맨션 자체가. 근데 보통 뭐 4명, 한 가족이 다들 사는데 제가 이사 올 때 인사를 하러 갔더니 누구랑 사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혼자 산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예. 이렇게 좁은데도 제가 살기에는 혼자 살기에는 딱 좋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 패밀리 타입이라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한 두 명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 구조는 이렇고요. 나머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 구경 잘하셨나요? 도쿄의 이 100만 원짜리 집은 이런 느낌이고요.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위치가 이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신주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신주쿠에서 전철로 한 30분 정도는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주소상으로는 도쿄죠. 변두리 도쿄긴 한데 그래서 주택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택가. 회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는 집들이 많은 동네라 굉장히 조용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크기로 만약에 도심으로 들어간다고 치자면은 신주쿠면은 기본 2배요. 싸봤자. 그래서 보통 2배로는 이 집으로 살 수가 없고 신주쿠에는 적어도 2.5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추측인 것보다도 알아봐도 그래요. 실제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월세가 한국 그 원화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니까 이 똑같은 집을 이 신주쿠에서 살려면 250 정도는 줘야 됩니다. 예.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사는 게 너무 이제 다들 틀리겠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만 이제 뭐 전철 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주택가가 살기에는 더 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가끔 저도 이제 이 집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사 갈 예정은 없지만 가끔 봐요. 이런 집이 주위에 어느 정도 하는가. 근데 봐도 역시 이 집만큼 싼 데는 없어. 다들 와도 하는 말씀은 정말 집 그래도 이 정도 크기에 이런 집 잘 구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요. 저 또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집을 사서 가지 뭐 이사할 예정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단지 조금 집이 낡았어. 거의 체감은 못 하셨겠지만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이 집 자체가. 한국이랑 또 부르는 용어가 틀린데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아파트를 만션이라 그래요. 일본 발음으로는 맨션. 그래서 이 맨션 자체가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긴 한데 근데 이 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본 집들은 추워요 겨울에. 아까도 잠깐 나중에 말씀드렸다는 부분이 왜 일본 사람들 그렇게 그 욕조를 자주 들어가나 매일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온돌이 없기 때문에 춥거든요. 잘 때. 그러니까 이 자기 전에 그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이 체온을 올리고 자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런 코타츠라든지 아까 욕조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뭐 히터 틀어도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터를 틀면 또 목이 아파. 이 건조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욕조를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도쿄에서 이 100만 원짜리 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다른 도쿄의 집에 비해서는 싼 편이에요. 이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 도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끝이 없죠. 같은 집,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예를 들어 뭐 롯봉기나 뭐 아자부 주방, 히로 같은 데는 뭐 350분 받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400까지 가는 집도 있을 거고 그거야 뭐 낡은 집은 조금 싸겠지만 또 요즘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뭐 끝이 없겠죠.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집을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뭐 나중에 결혼해서도 애가 생겨도 당분간은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채널은 이렇게 도쿄에 살고 있는 남자잖아요. 그 앞에 적혀 있듯이 그래서 도사남이라고 하는데 이 평상시에 저 채널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구마 JTV는 일본 최신 트렌드를 소개를 해주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뭐 집 소개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본 최신 트렌드라든지 저의 그 브이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특히 일본 최신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등록해 주시고 가끔 보러 와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독단적인 생각이고요. 예, 가끔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선배님들 들어가십시오.